안녕하세요, 고생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장스토리 송 팀장입니다. 보험사랑 합의를 할 때 개인이 보험사한테 하지 말아야 될 말, 주의해야 될 말. 주의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오히려 합의를 할 때 이 말을 함으로써 역효과가 나는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효과? 이렇게 나만이만 못한 말. 이렇게 카페에서 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말 왜 굳이 왜 하는 거야? 라는 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글들이 아마 그거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로는 소송할 거예요. 그쵸. 담당자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합의금 안 맞으니까 소송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말했을 때 보험사에서 옳다구나 하는 건들이 있잖아요. 과실 높은 사건들은 그럴 수 있고 소송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과실 높은 사건은 하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소송을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교통사고 소송을 해본 경험이 그러니까 어디서 막 이런 얘기들 듣고 보험사가 소송을 싫어한다. 소송하겠다고 하면 합의금 많이 주더라. 이 얘기만 듣고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팀도 있어요. 보험사는. 그렇죠. 우리 뭐 소송하겠다고 한다면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그냥 하세요. 소송하세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게요. 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인 염좌나 디스크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오히려 유리하잖아요. 소송으로 대부분의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을 할 때 오히려 합의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물론 휴업소라든가 약관이나 법원의 해석이 다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대부분 또 속가 금액이 높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드시고 왜냐면 변호사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혼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 절차나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험사한테 소송하겠다. 그럼 보험사는 소송하세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오히려 소송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한 건데 그러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간혹 가다가 담당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신다든지 말을 그냥 반말로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담당자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좋게 안 보실 것 같아요. 합의하시는 것도 제대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최대한 잘해줄 수 있는데 굳이 잘해주려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보험사 직원분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기대를 대부분의 분들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잘해주는 보험사 직원은 없을 거다. 그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거기에다 대고 욕설을 한다거나 막 반발을 하신다거나 막 이러는 경우는 사실 인격 모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욕 같은 거 괜히 하시다가 고소당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무슨 모욕죄. 네, 그런 식으로 고소당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하시면 안 돼요. 진짜 하시면 안 되고 좋게 좋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다 해결이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뭐 욕을 한다거나 반말하신다거나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민원 넣겠다. 민원 넣겠다. 민원 넣겠다 하면 오히려 담당자분이 겁나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더 합의금이 올라가거나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넣겠다는 얘기는 거의 협박성 멘트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실적과도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기로 해가지고선 좀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역관광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합의 금액으로는 민원이 불가능해요. 합의금을 적게 준다고 해서 민원은 불가능해요.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이 합의금을 중지해주는 데는 아니거든요. 내가 부당한 어떤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구제를 해주는 기관이지 합의금을 조정해주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으로의 민원은 사실 불가능해요. 민원 사유들이 그런 뭐 부당한 대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합의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면 담당자가 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민원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담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협박처럼 들리게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진행이 됐을 때는 그 뒤로는 담당자는 자 페널티 먹을 거 다 먹었거든. 그렇잖아요. 이제 겁날 게 없는 거야. 무서울 게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FM으로 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건 누가 피곤해질 것 같아요? 피해자가. 피해자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합의금도 100만 원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 50만 원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돼버리고 담당자도 끝까지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금감원 민원보다는 되도록이면 이제 보험사 내부적인 민원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 넣겠다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막 민원 넣겠다 하면 안 되겠네요. 이게 듣는 분들 입장에 따라서는 너네들이 좀 너무 보험사 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험사 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험사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얘기들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굳이 하지 않고도 충분히 원만하게 합의는 진행이 가능하세요. 이런 얘기들은 되도록이면 진짜 최후의 보루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거 안 하고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간혹 이렇게 카페 보다 보면 담당자 바꾸면 합의금 올라가냐 뭐 이런 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영상에서 촬영했듯이 담당자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한도 금액이라는 게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담당자를 변경했을 때 합의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은 있죠. 일반적으로 뭐 어디 뭐 식당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간혹 됐고 사장 나와 막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보험사 담당자분한테도 됐고 너보다 윗급 나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어차피 당신 회사에서는 내 합의금 못 주니까 당신보다 더 높은 직급 사람 바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은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담당자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차피 그 안에서 다 놀아요. 내 옆 사람이에요. 담당자를 바꾼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냐면 그 바꾼 담당자, 더 높은 직급에 있는 담당자도 합의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높은 사람 누구? 뭐 어디 뭐 부장? 부장도 못 주겠다고 하면 보험사 회장님? 뭐 사장? 회장 어디까지 갈 건데?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어차피 그 안에서 다 옆자리 사람, 앞자리 사람,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꿔봐야. 그 팀원이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딱 그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두세 명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랑 바꿀 사람이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있는 담당자랑 좋게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려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얘가 뭐 합의금 뭐 나랑 좀 뭐 안 맞는다. 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있고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금 이 담당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사건을 처리를 해야 될 담당자니까 이분이랑 사건을 많이 해결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높은 직급의 사람으로 아니면 다른 담당자로 변경을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계속 담당자 몇 번을 바꾸면 3번, 4번 바꾸면은 이제 끝나요. 더 이상 바꿀 사람이 없어. 더 이상 바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바뀌고 이 사람이 바뀌고 계속 돌아서 나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을 툭 하면 바꾸는 사람이니까 뭐 굳이 아니 너 앞에서 통화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다니까 앞에서 뭐라고 해서 듣고 있다니까 하긴 하겠네요. 이미 내부적으로 이 사람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또 얘기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은 점점 더 힘들게 풀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가족 같으면 이렇게 합의할 거야. 당신이 사고 나면 이렇게 합의할 거야.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말도 많이 하시죠. 근데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고요. 진짜. 제가 가족 건드는 건 아니지 않나? 나도 나 욕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 청취자님 나와보니까. 탈룰라라고. 어쨌든 내 가족은 건드는. 진짜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지. 진짜 이건 상도덕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합의금 조목조목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많죠. 저희가 가르쳐드린 거 보시고 배운 대로 해서 보험사 담당자한테 나 이렇게 주세요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합의금 조목조목 따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합의금 조목조목 따지지 말고 총금액으로 접근하라고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다만 합의금의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놓으시고 담당자들이 어떤 합의금을 제시를 했을 때 이렇게 얘가 이렇게 계산을 했구나라고 추정을 해보라고 그거를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합의금 조목조목 따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합의금 조목조목 따지면 담당자가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거예요. 특히 향후치료비 같은 경우는 약간은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분이 합의금 조목조목 따지면 뭐 위자료는 어떻고 뭐 통원치료 하루당 얼마고 뭐 휴업선에는 얼마고 이거 소송 가면 어떻게 되고 뭐 소송 안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목조목 따진다고 한다면 담당자도 조목조목 반박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향후치료비라는 거는 보험 약관상 없습니다. 그렇게 조목조목 지급기준 따지시고 할 거면 향후치료비는 없습니다. 지급기준에 약관에는 없는 거예요. 향후치료비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나 앞으로 한 20회 정도 치료 받을 거 미리 합의금으로 줘라. 그러면 20회 치료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50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합의금을 조목조목 따지면 따질수록 불리한 건 피해자분들이에요.
어차피 담당자도 알거든요. 나는 합의금 한 300 정도 받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럼 300만 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300만 원. 담당자도 알아요. 그러면은 담당자가 고민을 하겠죠. 합의금을 조목조목 따졌을 때는 조목조목 반박을 하겠지만 3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 어떻게 금액을 300만 원을 맞추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최소한. 어떻게 맞춰주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죽어도 300인가? 한 250에 합의할 생각 없는가? 200은 합의할 생각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서로 하겠죠.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합의점을 찾아주겠죠. 어차피 피해자분들은 다들 그러잖아요. 보험사 때 깎일 거 생각하고 그쵸. 높게 얘기했다. 부른다. 담당자들도 알아요. 내가 깎을 거 생각하고 높게 부르는구나. 담당자분들도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서로 협의점을 찾아가야지. 근데 또 너무 높은 금액 불러가지고 담당자 에이씨 몰라. 뒤집어 엎어버린 경우도 있으니까 좀 합의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내가 오늘까지 산정한 이 모든 금액들이 한 5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향후 치료비 한 150만 원 정도 해서 200 정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200 정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담당자가 20만 원만 깎아주세요. 180만 원에 합의할 수 있잖아요. 50보단 많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조목조목 내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이고 뭐 내가 앞으로 병원을 뭐 100번을 더 갈 거니까 80만 원에다가 그 병원비 한 번 갈 때마다 5만 원씩 해가지고 100번이면 얼마야? 500만 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셔봐야 향후 치료비는 약간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목조목 반박을 당하실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총 금액으로 접근하시라고. 보험사하고 이런 합의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이면 뭐 인격모독 이런 발언들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얘기들. 굳이 해서 좋을 게 없는. 그렇죠. 그냥 이런 얘기 굳이 안 하고도 합의는 잘 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그냥 좋게 그러니까 인격모독이나 이런 거 없이 좋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기분 상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담당자가 에이씨 민원이 들어오든 뭘 하든 그냥 나는 FM대로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건은 진짜 힘들게 꼬여갈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가지고 합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